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정치가 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당마다 인재 영입을 강조하면서 공천 가산점을 주는 이유인데 오히려 신인 가산점이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기초단체장 7명 후보 가운데 4명이 해당 지역의 부구청장 출신입니다. 경북에서도 경상북도 부지사 출신이 경주시장 후보로 공천받는 등 부단체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부단체장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20%의 신인 가산점까지 더해져 공천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경선에 몇 번 들어와서 떨어진 사람도 정치 신인, 그 지역에서, 그 도에서 부지사, 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이런 분들도 정치 신인.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선출직 도전 경력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기초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한 번이라도 선거에 출마한 경우 당선과 관계없이 현역 의원과 같이 취급받아 가산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발굴을 위한 가산점 부여가 오히려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단체장 불패 신화가 있어서 부단체장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해당 지역의 단체장으로 하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외계층의 진출을 돕기 위한 정치 신인 가산점이 부단체장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인 보라카이 섬이 폐쇄됐는데요.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아예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넘쳐나는 관광객과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새하얀 산호백사장이 눈부신 광경을 연출해 세계 3대 비치로 꼽히는 필리핀 보라카이 섬. 그런데 바닷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이끼로 가득합니다.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바다 오염이 심해진 겁니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도 쌓여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이유로 보라카이 폐쇄가 결정되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No more gas. Kaya sad. No income, no gas income. Kaya no eat. 오염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관광시설 100곳에는 이미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 유명 리조트의 허가도 취소됐습니다. 보라카이 한 해 관광객은 200만 명, 보라카이 시민의 30배가 넘습니다. We want to rehabilitate the environment of Boracay. We want to fix the roads of Boracay, and we want to fix the drainage and sewerage system of Boracay. 곳곳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하수관에서 넘쳐 쌓였던 하수 찌꺼기들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섬이 6개월간 폐쇄되면서 예상되는 관광 수익 피해액은 5천억 원. Especially the small workers in Boracay lost their jobs. And there is help from the government, but we hope it is enough to keep the people keep the people alive. 보라카이 섬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신분증을 소지한 주민의 출입만 허용하고 무장경찰 600명이 배치돼 순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라카이 섬은 외국인 관광객 3명 중 1명이 한국인일 정도로 우리나라 관광객이 선호하는 휴양지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 교류가 본궤도에 오르면 개성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면서 국제보상운동 기념물을 공동 발굴하고 관련 기록물을 추가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 50억 원을 축적했다면서 남북평화와 통일시대를 대구시가 주도할 수 있게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 경북자동차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앞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빌미로 사용자 측이 단체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 시간을 단축해 실질 임금을 줄이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당 차원에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화하도록 제안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유령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 혐의로 29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존재하지 않는 법인 36개를 만든 뒤 법인 이름 통장 223개를 개설해 필리핀과 중국 등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해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동학대 치사는 징역 9년, 아동학대 중상해는 징역 7년이 상한이었고 형량의 50%를 더 늘릴 수 있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징역 13년 6개월이 최대 형량이었습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영덕 천지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변 땅 주인 38명이 땅을 사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주장은 법률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땅 주인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 계획이 중단되면서 한수원이 건설 예정지 땅을 매입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땅 매수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깊은 부진에 빠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SK를 상대로 주중 3연전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어제 열린 5월 첫 경기에서 SK를 상대한 삼성은 선발 김대우가 4이닝 동안 11점을 내주는 난조와 함께 타선까지 침묵하며 리그 2위 SK에게 3대12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11승 21패로 9위 NC와도 2게임 차, 선두 두산과는 11게임 반 차이로 여전히 최하위에 머문 삼성은 극심한 투타 부진 속에 창단 첫 최하위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삼성의 오늘 경기를 저녁 6시 15분부터 표준 FM에서 중계방송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2018 KB 하나은행 K리그 11라운드 경기를 합니다. 시즌 개막 이후 10경기 동안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최하위에 놓인 대구는 올 시즌 9승 1패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전북을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젊은 선수들의 투지를 바탕으로 팀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이어 대구는 어린이날인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홈인 대구 스타디움에서 경남과 맞대결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